네, 안녕하세요. 손주철입니다. 오늘 4세대 소렌토가 시승 미디어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 중입니다. 4세대 소렌토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기아차에서 가장 중대형 SUV 중에서 가장 효자 모델이죠. 올류 소렌토가 2014년에 이제 출시된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는 있었지만 풀 체인지 돼가지고 6년 만에 이제 제드로잉이 완벽하게 지금 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4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와 또 기존의 올류 소렌토 이제 그 2014년에 나온 모델하고 이렇게 맞비교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모양새와 이제 그 디자인 방향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주 잘 구현한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니즈가 아주 잘 반영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뭐 차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정보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내가 M으로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뭘 보고 내가 선택을 할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직은 진화가 덜 됐구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여행 감성, 드라이빙, 기능성, 또 펑션, 디자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진화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지금 이 준대형 SUV 모델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죠. 앞으로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국산차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진화를 이룰 거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수요가 쏠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XM3라든지 소형 SUV, 소위 말하는 C세그먼트에서 지금 경쟁이 아주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붙어 있는 그 XM3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맞붙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준대형 SUV 쪽에서는 이 올류 소렌토가 가장 큰 어떤 버짓을 가지고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가 잠재적 수요층이 되게 탄탄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가성비가 좋죠.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주행 감성,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마음 먹고 만든 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모델들에 대한 어떤 가격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지금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 니즈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런 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준대형 SUV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차가 왜 이렇게 막혀? 깔끔하게 나왔네. 네, 안녕하세요. 손주철입니다. 4세대 소렌토에 이제 막 들어왔고요. 저는 이제 의정부 쪽으로 코스를 이제 이동을 해서 갈 건데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우선 주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브에서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있는데 우선은 컴포트로 진행을 할 거고, 내부 디자인이나 퀄리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조기의 이 방향성을 이원화시킨 부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건 상당히 아주 잘 디자인이 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 또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나 이제 컨트롤러 부분도 아주 정중앙으로 그룹핑을 시켜놔가지고 이 각각의 어떤 이 버튼이나 펑션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짜임새 있게 디자인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비주얼이 상당히 뛰어나게 이렇게 좀 잘 되어 있고, 이 대시보드 상명부 같은 경우도 아주 재질이 메탈의 느낌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 플라스틱이지만 느낌이 아주 좋고, 대시보드 상면부 같은 경우도 전체를 다 위에 더 씌워놔서 이 소프트 폼 소재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 폼 소재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제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 부분을 이원화하는 방향을 차진 않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 전체 프레임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클러스터 같은 경우 안으로 좀 집어넣는 이런 퀄리티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그 인테리어의 인베디드된 가구형 스타일의 이런 수납 공간을 마련한 부분들도 추천할 만한 부분이고, 좀 조그 셔틀로 이렇게 기어 노브 같은 경우 없이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도 아주 깔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내부 디자인이나 또 어떤 시트 마감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켰을 때 그 좌우측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보여주는 이런 시각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소나타에서부터 이어졌던 그런 클러스터의 이제 변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익히 많이 봐왔던 그런 클러스터가 지금 많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부분에 대한 터치 패널의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고, 그 하단에 이제 에어벤트를 이원화시킨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러 부분을 그룹핑을 시켜서 짜임새 있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런 거 아주 뛰어난 디자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HDA 기능은 어떨까요? HDA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A 기능을 제가 지금 시속 80km로 세팅을 해놓고, ADAS 기능이 좌우측의 차선 이탈에 대한 능동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모듈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 지금 8단에서 7단으로 좀 주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코너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코너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체 지금 앞에 HUD 화면에서도 느낌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HDA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능동적으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소렌토가 저렇게 지나가네요. 저 모델하고 지금 이 모델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를 좀 띄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HDA 기능은 잘 정상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양쪽의 양쪽을 전부 다 손을 떼고, 이 코너가 약간 깊은 코너거든요. 저 앞에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의정부 방향 가는 코스인데, 이쪽 코스가 외곽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도 많이 좀 붙고, 그 다음에 깊은 코너에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너 먹을 차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영상으로 이제 이게 반영이 되고 있을 텐데, 약간의 이제 각을 이루면서 이게 이 정도 한 5도 정도, 3도에서 4도까지 차 스스로 지금 코너를 지금 돌고 나가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핸들을 잡으시오라고 하는 엘러트 창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빨리 나오는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의 중요성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ADAS 기능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좀 둔감하게 핸들을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핸들을 잡지 않는 순간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가 되게 되면 바로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이런 형태로 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여기도 80km로 지금 제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양쪽 손을 모두 다 떼고, 이 HDA 기능이 구현되면서 차선 이탈 능동 방지 이러면서 정중앙으로 차선이 주행되는지 이런 것들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코너가 상당히 많이 파고드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2014년에 나온 올드 소렌토에는 이런 기능이 당연히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계시고요. 핸들을 잡으라는 이런 메시지가 예전보다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이제 코너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의 주행 속도는 약 100km입니다. 그리고 다운힐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너 웍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이제 또 뜨죠. 예전과 달리 이제 민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코너도 지금 잘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정도 각을 지금 차 스스로 이게 호리젠탈 수평이라면 요렇게 이제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순간 이제 틸팅되는 거 좀 보셨죠? 네, 이렇게 할 줄 알고요. 바로 이제 브레이크 제어를 하게 되면 이제 HDA 기능은 자동적으로 꺼지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HDA하고 차선 이탈 능동 방지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경고 부분이 아니라 차 스스로 그 주행할 때에 민첩하게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 드라마틱하게 되어 있고, 강인하면서도 볼드한 느낌, 그러면서도 모던한 느낌이 아주 강한 그런 디자인을 지니고 있어요. 도전적이면서도 모던한 느낌,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문을 완전히 열고 빛이 전부 다 들어오는 형태에서 봤을 때 그 차 갖고 있는 신뢰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클러스터 GUI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편리함이라고 추구하는 편리함이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런 편리함 입장에서도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세대 소렌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제가 따로 1인칭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이제 바로 이 4세대 소렌토이기 때문에 이 4세대 소렌토의 느낌을 더 많이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안에 직접 탑승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3열에 대한 느낌 같은 경우도 좀 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퀄리티라든지 이런 그 디자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주 그 평가를 후하게 지금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대중적인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 차를 MR로 선택을 해봐 라고 선택을 했을 때 이런 퀄리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양각 음각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수입 럭셔리 SUV에서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전자식 그 기어 변속 장치라든지 이런 그 주행 드라이빙 컨트롤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룹핑된 어떤 공조기의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에어벤트를 이원화시킨 부분, 그 다음에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부분, 이런 것들을 통일감 있게 프레임으로 한 채로 감싸는, 이 마치 이제 그 K 시리즈에서 아주 주요하게 그 다루어졌던 그런 실내 패밀리 룩인데요. 이런 것도 역시 이번 소렌토,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4세 소렌토에 이런 게 반영됐다. 이 차 디자인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도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탕이나 험로를 달렸을 때 물 같은 것들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침범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서 더 이상 물이 안쪽으로 좀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변화를 준 부분이고요. 있는 것 같고, 파노라마 썬루프에 대한 고민 설계 디자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햇빛이 위에 이제 해가 보이는데 완전히 이제 빛 차단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빗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없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이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개방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4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 이렇게 준대형 이상 대형 SUV에 맞먹을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내부 내장재도 그렇고 그 외부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느낌을 많이 살려서 이런 그 C필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별도의 그 윈도우를 또 넣어서 개방감 있게 3열 탑승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된 부분들. 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3열을 탑승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3열에 대한 고민, 그냥 3열에 시트만 놓은 것이 아니라 2열에서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신경을 쓴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에 대한 설계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내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고요. 그 실내 디자인 할 때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시트 디자인, 시트의 기능성을 추가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 컵홀더 부분들도 아주 그 모양새 있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그 측면 하단부 뒷단에 이런 밴딩 처리 부분도 깔끔하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매트 하단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트 하단 부분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는데, 여기 2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익스트루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돼서 3열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2열의 탑승 시트 쪽 시작 부분부터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한 6, 7, 8, 10cm 정도 될까요? 8에서 10cm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2열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20V 단자와 그 다음에 12V, 그 다음에 위에서 끝단 요 측면 부분에 충전할 수 있는 포트를 따로 뒀다라는 거, 아이디어인 부분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꽂는 것보다는 이렇게 꽂게 되면 선의 유연함이 보다 편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아주 칭찬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 디자인. 여기 컵홀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채로운 부분입니다. 네,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 2개. 수납 공간은 측면에 이렇게 2개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밴딩해서 약간 투박하게 나올 법한 이런 프레스 안전벨트 부분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시트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주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나온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 기능성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테일게이트를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지금 이렇게 좀 열리고요. 3열을 폴딩하지 않으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폴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떨어지고요. 얘는 편하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여기까지 기능을 자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까지. 보통 이제 차를 탈 때, 3열의 차를 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단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제가 성인 183인데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충분히 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90도 각도를 이뤘을 때, 2열의 시트를 90도 각도를 이뤘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지, 2열이 폴딩이 등받이 폴딩이 뒤에까지 이어지면 무릎 공간이 좀 닿겠죠. 그리고 리어 에어컨이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이제 3열 측단에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레프트 라이트 2열에 대한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얘가 한 이 정도로 지금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서 3열에서 2열의 라이트의 시트를 누르면 이렇게 접는 거, 폴딩까지는 얘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열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물건이 있어서 그런데 물건을 한번 치워 볼게요. 네, 물건을 지금 제가 치워온 상태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헤드레스트를 완전히 아래로 좀 내리고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래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리게 되면은 다리를 이렇게 펼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 다리를 완전히 펴고 이렇게 충분히 하게 되면 3열에서 이러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상당히 넓게, 지금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넓어요. 이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센터를 이렇게 걸어 나가서 여기서 이거를 한번 제가 썬루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의 개방감이 어떤지 한번 좀 보시죠. 썬루프의 개방감이 진짜 넓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정도의 썬루프의 개방감이 있고, 좌우측에 2열을 이렇게 접게 되면 3열에서의 느낌이 이게 이제 일반 그 진짜 대형 SUV에서 느끼는 듯한 그런 널찍한 느낌이 확 다가와요. 그리고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볼드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다음 12V 이제 캠핑이나 이런 걸 이제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12V 단자가 있고, 리어 에어컨 컨트롤러부도 여기다 따로 있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엔진보다 그 엔진룸의 전반적인 이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이 뭐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진룸 설계에서 여유롭게 디자인된 걸 보면은 엔진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 2.2L 엔진을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터보 엔진이고 스마트 스크린 2.2 엔진에 8단 습식 90D 미션이 물려있는 그런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각각의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런 일반 배터리가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스타트 스톱 기능이 많이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런 배터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여기 엔진룸 같은 경우 보면은 튼실하게 잘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엔진룸 좀 보셨고, 다시 그 전면 부분부터 한번, 전면 부분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그 주간 주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어 있고, 위에 이제 헤드램프가 그 3개의 알로 이제 박혀 있는 그 렌즈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느낌이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그 기아차의 패밀리룩 디자인을 따르는 듯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호랑이 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그 라디에이터 그릴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돼서 헤드라이트와 라디에이터 그릴부가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그 패밀리룩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따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범퍼의 느낌과 또 이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바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처리가 되어 있고, 아래 이제 별도의 그 안개등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그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램프까지 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주간 주행등이면서 그 이제 같이 시그널 램프까지 이제 되는 이런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부분이고요. 라이트의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상등을 켜면 어떻게 되느냐? 비상등을 켜면 이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20인치 타이어를 지금 사용해 있고, 이 휠 같은 경우에도 입체적으로 아주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이 가니쉬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올류 소렌토보다는 더 볼드한 느낌으로 많이 좀 들어가 있고요. 하단 부분도 이제 이렇게 별도 처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차 문의 두께는 한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도어 트림 별도의 그 구조물들을 빼면 그 차체 보디 자체에 대한 도의 어떤 그 측면 두께는 한 뼘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렌토의 그 디자인의 특징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액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버티컬 타입의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큰 리어 와이퍼가 들어가. 이거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켰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게 그 노출되잖아요, 와이퍼가. 근데 그거를 위에서 이제 감싸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키게 되면 안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202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45. 네, 전장은 4810mm, 네, 전폭은 1900mm, 전고는 1700mm. 각각의 이제 짝 대비 10mm씩 늘어났고 휠베이스는 무려 35mm가 늘어났어요. 이거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20mm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고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30mm 이상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해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터라인 모드가 스노우하고 그 머드가 이런 식으로 이 버튼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이것도 이제 기존에 많이 봐왔던 현대기아차에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터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노우, 머드, 샌드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느낌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